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최혜병 수사외압 사건의 진실이 다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수사 개입 정황들. 이제는 빠져나가려고 해도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어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최혜병 수사외압 사건과 판박이같이 똑같은 사건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역시 특정 인물을 비호하기 위해 전방위로 펼쳐진 수사무마, 청탁 사건이었는데요. 이로써 또 하나의 수사외압 사건이 추가된 거죠.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젯밤 업로드한 관련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될 듯한데요. 이제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백혜룡 증인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방금 증언해 주신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의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이건 경찰판 박정훈 대령 사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백혜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선 조병로 증인이 외압을 행사합니다. 조병로 증인은 외압이 아니라고 하지만 백혜룡 증인은 그걸 외압으로 느꼈고요. 아울러 영등포 경찰서장도 한밤중에 전화를 합니다. 더해서 서울청 형사과장인 강상문 형사과장도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방금 전에 조병로 증인이 자기는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백혜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서울청에서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직속상관이 서장이 그리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서울청 부장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혜룡 증인은 이걸 외압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외압으로 느끼죠. 저한테도 세 군데서 똑같은 주문사항이 각각 다른 직속상관을 포함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주문을 한다면 그게 외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외압을 가지고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외압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즉 서울청 형사과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영등포 서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조병로 증인을 움직였던 손, 이게 무엇이냐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백혜룡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고발장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만 그 관세청, 경찰, 이후에 검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세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바로 용산이죠. 용산 대통령실 아니고 이 세 기관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리고 세 곳에서 어떻게 비슷한 시간에 백혜룡 증인에게 전화를 하게 합니까? 이건 조병로 증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등포 소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서울청 형사과장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마약조 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이 조병로 경무관의 연락을 받고 외압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백혜룡 경정은 조 경무관뿐만 아니라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과 인천세관 소속국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진행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백경정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는데요.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백경정은 당초 지난해 9월 중순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사건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저녁 시간에 전화를 걸어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백경정은 이를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백경정은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서장 지시를 받고선 신뢰가 깨지는 일이다.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고 말했는데요. 조경무관이 전화한 것은 같은 해 10월 5일이었습니다. 백경정은 구체적으로 먼저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지요 라고 말했고, 대답을 안 하니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서로 싸우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하더라면서 경찰청과 얘기에 다 빠졌다고 얘기하니 올바른 스탠스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끊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경무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국감 대비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받았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이 언급되는지를 확인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한 일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엔 생각이 짧았다면서도 직전에 인천공항 경찰 단장이었고 국감 대비 차원이라 협조해줬을 뿐이라고 거듭 외압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지호 후보자는 간부로서 전화를 받으면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로 이해되느냐, 아니면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더 어디까지 바닥을 보여주려 하는 걸까요? 나라가 엉망진창,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 휴대전화 분실해서 교체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증인의 이름을 들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날이 그 전날이에요. 7월 9일.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도 공수처 출석을 앞둔 7월 15일부터 출석 이후 22일 사이에 4차례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증인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 혹시 있을 휴대폰 압수수색 사항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실의 경위도 공수처에서 다 알리바이 입증이 가능한가요? 분실했습니다. 그 10월부터 14일까지 연가를 내셨고 연가를 낸 첫날 폰을 분실해서 새로 교체했다라고 주변인들에게 굳이 알리신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하면 확인이 되는데, 경찰서장은 당연히 그 폰에 그 번호를 알려서 연락 번호가 상태를 유지해야 바뀌셨나요?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아예 바꾸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핸드폰 분실해서 교체할 때 번호까지 바꾸나요? 통상 일상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호 전화했습니다. 씨가 증인의 승진을 언급한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에 증인이 하필 핸드폰을 교체를 했어요. 두 번째는 증인과 다소 이례적일 정도로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아주 각별한 부하 직원 채무 경위가 하필 이종호 전 대표의 단톡방 멤버였고요. 이종호 씨는 하필 증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사의혹 논란과 관련돼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로를 해서 감찰받고 징계심사까지 갔는데 중앙징계위원회는 증인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도 아니고 불문으로 결정했어요. 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증인의 그 지위를 이용하고 싶었던 이종호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성실히 임했고 의견서도 제출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종호 씨 그 녹취록에 보면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별 2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라는 그 전화 본인입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승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화를 이종호 씨한테 할 만한 사람이? 모릅니다. 본인의 승진에 대해서 전화를 할 만한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